자,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자, 오늘은 핫쌤의 한식 조리 기능사 핵심 총정리 3편을 준비했고요. 늦게 올려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을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메뉴는 지짐 누름젓이시고요. 자, 지짐 누름젓이 시간은 35분이시고, 지짐젓이 나왔을 때 화양젓이랑 헷갈려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화양젓이랑 절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지짐 누름젓은 말 그대로 지져서 누른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풀러서요. 밀가루 입히고 계란물 붙여서 그 다음 지져가면서 꾹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꾹꾹꾹 눌러주지 않으면 꼬치를 제거했을 때 각자의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다 익힌 재료들을 꼬챙이를 꽂아서 밀가루를 입힌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실수도 많이 하시냐면 고기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꼬치 끼는 분들도 생겨요. 꼭 모든 재료는 다 전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실파는 빼고요. 실파 빼고 모든 재료 전처리 하시고 볶아서 데친 후에 얘네들 데치고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꼬치 끼우시고 밀가루 입혀서 그 다음 지져서 꾹꾹꾹 눌러낸 다음에 꼬챙이를 제거하는 음식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생각보다 1cm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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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가로의 길이가 5cm가 나오셔야 되고 세로의 길이가 6cm가 나오셔야 되는데 자, 1cm를 정확하게 안 맞추다 보면 여기가 점점 넓어져서 넙대대한 지짐 누름젓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료의 길이, 넓이가 1cm만하게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꼬치에 꽂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꼬치에 꽂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조금 당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파가 얇은 실파가 나올 때도 있고요. 두꺼운 쪽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쪽파가 나올 때는 이렇게 중간쯤에 두 번째쯤에 위치하셔도 큰 상관이 없는데 혹시 실파가 좀 얇은 실파가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는 더 얇은 실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쯤에 위치하거나 가운데 위치하게 되면 실파는 열을 가하면 점점점 얇아지게 되거든요. 얇아지다 보니 그 부위가 힘을 받지 못해서 뜯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파를 좀 얇은 부위를 받으셨다면 요 끝쪽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실파를 끝자리에 위치하셔야 얘 실파가 눌러져서 꼬챙이를 빼도 그 부위가 약해져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사항을 한번 보시면 각 조일의 길이는 6cm, 1cm, 6cm를 하셔야 되고요. 누름젓의 수량은 2개 제출하셔야 됩니다. 꼬챙이는 꼭 빼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고기가 6cm 이상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가끔씩 고기가 짧은 고기가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고기가 결방향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짧은 고기가 나왔다면 두들기기를 충분하게 하셔서 두들기기 작업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셔서 길이가 너무 짧아지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이요. 이 표고의 크기가 더 짧게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표고의 길이가 요만큼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되시면 표고에 맞춰서 나머지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짧은 표고는 표고대로 드시고 나머지 크기는 그대로 6cm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표고는 심사위원들이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짧은 표고가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재료들을 그만큼 6cm가 되지 않게 잘라주시면 안 된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밀가루를 묻힐 때 정말 여기 사이사이까지 충분하게 밀가루가 들어가실 수 있게끔 조절을 충분히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충분하게 털어내세요. 충분하게 털어내시고 계란물을 발라서 그 다음 이렇게 지져내시는데 이때 계란물은 노른자 1, 흰자 1의 비율로 섞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흰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응고력이 약해집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양 형태를 이루게끔 도와주질 못해요.
그래서 흰자를 조금 덜어내시고요. 노른자하고 흰자의 1 비율을 1대1 정도로 맞추셔서 지져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뜨거울 때 꼬챙이를 제거하게 되면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조금 한 김 정도 식힌 다음에 꼬챙이를 제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메뉴 우리 섭산적입니다. 섭산적도 시간 안에 끝내기가 조금 어려운 메뉴고요. 이게 몇 분짜리죠? 잠시만요. 30분짜리 요리네요. 30분짜리 요리입니다. 요구사항을 먼저 보시면요. 고기와 두부의 비율이 3대1, 고기가 3이고요. 두부가 1 정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져서 양념한 소고기는 크게 반대기를 지어 석쇠에 구워내셔야 되고요. 완성된 섭산적의 크기는 두께가 0.7, 2cm에 2cm 9개 이상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 크기가 2cm고요. 여기 크기가 2cm고요. 두께는 0.7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기 두께가 너무 얇게 나오시면은 문제점이 뭐가 생기게 되냐면 구울 때 부서질 수 있고요. 반대기를 짓거나 옮길 때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0.7 말고요. 여기 두께를 한 1cm 정도로 가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곱게 다져 고기가 익으면 조금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곱게 다졌고 두부까지 섞인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풀어 올 리는 없습니다. 기름도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두께, 이 반대기의 모양이 자르기 전에 두께가 1cm, 두께가 1cm가 나오셔야 되고 2cm 하나, 둘, 3개가 나오다 보니까 6cm가 되죠. 하지만 반대기는 어때요? 우리가 가장자리를 자르게 되거든요. 가장자리를 잘라줄 거, 살짝 수축할 거 계산을 하신다면 여기 처음에 고기 반대기의 크기가 8에서 9cm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제가 다시 사진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섭산측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곱게 다지고 그 다음에 모양 충분하게 만들으시고 오래 구워주셔야 모양이 잘 나오지만 물론 2cm, 2cm짜리 이 규격사항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사실 충분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충분하게 나온다고 해서 여기 길이를 훨씬 더 넓게 가서 섭산적을 크게 만들어 버린다면 굽는데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열을 하면 가장자리가 먼저 익고 가운데 내부의 온도는 더 늦게 익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를 넓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열 온도까지 올리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섭산적을 빠른 시간 안에 하시려면 처음에 반대기의 크기가 가로 세로 8에서 9cm 사이여야 된다는 거. 그럼 고기가 이거 하고도 더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높이로도 더 주지 마시고요. 1cm만 가시는 게 좋고요. 옆으로도 더 퍼져서 넓은 섭산적을 만들어내시면 높고 넓은 섭산적을 만들어내시면 그만큼 익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잣가루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잣가루 포션마다 이렇게 이쁘게 올려주셔서 구워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나 우리 만드는 과정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곱게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칼이 좀 잘 드시는 게 좋겠죠. 곱게 다져서 모양을 잘 잡을 수 있으려면 고기가 충분하게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힘줄 같은 거 있으면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치대 주세요. 지금 입자 보시면 두부하고 고기의 색깔이 전혀 이질감이 없죠. 충분하게 정말 묵감 섞이듯이 충분하게 섞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양념에는 절대 간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간장은 썰지도 않아요. 요구사항이 썰지도 않기 때문에 간장이 들어가시면 불합격 처리가 되고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오작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충분하게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양을 잡아주죠. 자, 이때 기억하셨죠? 여기 길이 몇 cm요? 8에서 9요. 여기 길이 몇 cm요? 8에서 9요. 두께는 몇 cm요? 1cm요. 1cm로 모양 잡아서 이렇게 장칼칩을 넣어주셔야 돼요. 평평하게 장칼칩을 넣어주시고 충분하게 구워주세요. 오래 구울수록 더 좋습니다. 자, 고기는 익으면 회색으로 변하거든요. 조금 더 오래 가열하다면 점점 설탕이 색깔이 변하고 참기름 색깔이 변하고 고기 색깔도 점점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오랫동안 구워주시면 될 거고요. 처음에 뒷면부터 구우세요.
칼 찝는 데가 앞면이에요. 여기가 앞면입니다. 뒷면부터 먼저 구우세요. 뒷면부터 먼저 구우시고 충분하게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뒤집어 주시는 게 좋은데 덜 익었을 때 뒤집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고요. 충분하게 구워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야 돼요. 기름이 수분이 위로 송송송송 올라올 때까지 충분하게 구워주셔야 돼요.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7분이 걸리기도 해요. 제가 5분 이상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오래 구우셔야 돼요. 일단 뒷면을 충분하게 굽고 나면 앞면 굽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뒷면을 충분하게 구워주시고 그 다음 뒤집어서 구워주셔야 붙는 일도 안 생기고 깨지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젓가락 고기 다지시고 자 여기 가장자리는 잘라낸 거예요. 가장자리 이렇게 잘라내시고 요거를 2cm 2cm 9등분으로 썰러내시면 되는데 자 칼이 누르면서 눌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cm로 자르지 말고 6.5cm로 자르라고 했던 이유가 칼이 이렇게 눌러지면서 손실되는 부분을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8에서 9에 안 예쁜 이 섭산적이 이렇게 나왔다면 6.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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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cm로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3등분해서 9개짜리의 섭산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섭산적은 조금 식어야 더 잘 썰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양적입니다. 제가 화양적 지중누름적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화양적은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었죠. 꽃화철을 썼습니다. 화려한 적이다 해서 화양적이라 이름이 붙여졌고요. 자, 지중누름적이랑 대표적으로 다른 건 지중누름적은 꼬챙이를 꽂고 밀가루 입히고 계란 입혀서 지져냈다면 얘는 꼬챙이 꽂은 상태가 끝입니다. 그래서 양쪽 꼬챙이가 뾰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커트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뾰족하다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트를 꼭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지중누름적은 5개였거든요. 화양적은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6cm, 여기도 6cm에서 6cm의 정사각형짜리 지중누름적이 2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자, 지중누름적일 때는 파가 나왔어요. 화양적일 때는 오이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지중누름적일 때는 팔을 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꽂아서 어차피 지져서 누를 거니까 그대로 그냥 팔 쓰셨으면 됐거든요. 자, 오이는 절여야 됩니다. 소금에 절여왔다가 볶았다가 꼬치에 끼주는 게 다른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지중누름적일 때는 잣가루를 뿌리지 않았죠. 화양적일 때는 잣가루를 뿌려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화양적은 이게 좀 오타예요. 6cm로 만드셔야 되고요. 노른자를 이용해서 두꺼운 지단을 만드셔야 됩니다. 흰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화양적은 두꼬치로 만들고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어주셔라. 자, 요리 과정 보시면요. 도라지, 당근 똑같습니다. 데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양념장을 만들죠. 고기하고 표고는 우리 불고기 양념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 짧은 고기가 나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충분하게 두들겨 주시라고. 충분하게 두들기셔야 고기가 수축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른자를 이용해서 두꺼운 지단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노른자가 덜 익으면 안 되니까 이때는 냄비 뚜껑을 이용하셔서 덮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안에까지 익을 수 있거든요. 그때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겠죠? 아주 약한 불에 뚜껑을 닫아서 충분하게 익혀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볶아주시면 되고 꼬챙이에 꽂은 상태에서 여기를 커팅 시키라고 하셨죠? 자, 여기 커팅해서 잣가루까지 올려내시면 완성입니다. 자, 다음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비안입니다. 자, 우리 석쇠를 사용하는 요리죠. 자, 석쇠를 사용한 요리고 우리가 궁중 불고기의 옛날 이름이죠. 너비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너비안이가 나오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고기가 홍두깨나 우둔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두깨나 우둔살은 조금 더 질깁니다. 결이 좀 또렷하게 더 보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칼집이나 두들기를 충분하게 해주지 않으면 얘가 수축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즙에 재워놓는 것도 있지만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낙 고기가 부위가 질긴 부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칼집이나 두들기기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모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된 너비안은 0.5에 4에 5cm, 자 여기가 4cm, 여기 5cm 만드시는 거고요. 석쇠를 사용해서 6쪽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100g이 주어져요. 고기가 100g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 고기가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고기가 넓은 고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세모지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고기 받자마자 포부터 떡이 되면 잘못하면 4쪽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하면 5쪽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6쪽 제출하셔야 되는데 실격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제육구이하고 너비안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절대 포부터 뜨지 말고요. 고기를 받았을 때 고기를 닫고 나면 4에서 5cm, 한 4.5 괜찮습니다. 4.5에 5.5cm가 되는 부위를 먼저 찾으세요. 그 대신 그 전에 힘줄이나 기름기를 먼저 제거하셔도 됩니다. 자, 제거하시고 4.5에서 5.5cm가 되는 부위를 찾아서 먼저 커팅을 시켜주세요. 얼굴을 만드는 거죠. 속된 말로 얼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얼굴에서 포를 먼저 뜨셔야 돼요. 그러면 5쪽에서 4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리냐? 여기 조각에서 살려야 돼요. 여기 조각에서 병평뜨기를 하거나 이렇게 포를 떠서 모양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비안이나 제육구이가 나오시면 절대 고기 모양 있는 데서 절대 포 뜨지 마시고요. 얼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포를 떠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순서 한번 볼까요? 배가 나왔어요. 배는 갈아서 쓰셔야 됩니다. 배는 갈아 쓰시되, 찌꺼기가 많잖아요. 찌꺼기가 들어가면 탈 수 있어요. 면보에 내리거나 체에 내려서 즙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 양념장, 간설, 참깨, 후파마 늘 사용했던 양념이 나왔습니다. 자, 칼집 넣으시고 충분하게 두들겨서 얘를 재워 놓으셔야 돼요. 바로 양념 묻히자마자 구우면 고기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수축을 많이 하겠죠. 자, 양념장에 재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배즙에 의해서, 설탕에 의해서, 참기름에 의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재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아무래도 간장 양념이 묻어 있다 보니까 타기가 쉬워요. 타기가 쉽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령인데요. 집에서는 양념을 좀 많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파, 마늘, 그 다음에 간장이나 설탕도 적당량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 사실 시험용으로 따지면은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타기가 더 쉽습니다. 파마늘이 많이 들어갈수록 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파마늘이 조금 많이 나왔더라도 파마늘은 조금 줄이시고요. 파마늘은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 설탕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뭐가 들어갈수록 잘 많이 안 타겠어요? 기름이요. 참기름이 조금 여유 있게, 그렇다고 한 큰술씩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얘가 기름 코팅이 입혀지기 때문에 익혀지는 중간에 타는 걸 조금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나 연습하실 때는 그냥 분량대로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설탕, 파마늘 조금 줄이시고요. 참기름을 조금 여유 있게 넣으시는 게 타지 않게 굽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담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담아내든 네모나게 담아내든 상관은 없어요. 6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잣가루 올려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메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메뉴는 제육구이입니다. 자, 제육구이도 너비아니로 마찬가지로 굽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은 메뉴죠. 특히 너비아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고추장 양념을 하다 보니까 고추장 안에는 전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분 때문에 조금 더 타기가 쉽고요.
고기도 빨간색인데 양념도 빨간색이다 보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비아니는 6장을 제출하라고 써 있었지만 이 제육구이 같은 경우는 크기는 같지만 150g이 주어져요. 너비아니는 100g 고기를 주고 6장을 뽑아냈고요. 제육구이는 150g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6장만 제출한다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장에서 8장까지는 뽑아주셔야 제육구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너비아니보다 힘줄이나 모양이 조금 더 네모나지 않고 모양이 안 예쁜 건 사실이죠. 그래서 7장에서 8장까지만 뽑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리잖아요. 이 구이 종류를, 특히 직접구이 같은 경우는 잘 타지 않게 구우시려면 설탕을 조금 줄이시고 참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구이를 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거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제육은 0.4에 4에 5cm.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제공 받으셨으면 고기 모양이 어떻든 힘줄이나 기름기는 일단 제거해 주세요. 등심이 나오기 때문에 힘줄 부위나 기름 부위가 같이 껴들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4에서 5cm를 맞추셔야 돼요. 먼저 4cm를 맞춰서 제가 아까 제육구이 너비아니 때는 4.5로 맞추라고 했는데 왜 지금 제가 4cm로 맞추라고 하냐. 돼지 등심은요 많이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재워지는 동안 조금 늘어나는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4cm만 맞추셔야 돼요. 4cm에 5cm를 먼저 찾으세요. 4cm에 5cm만한 직사각형을 먼저 잘라서 여기 이만큼 뚝 잘라버리시고요. 여기 이만큼 뚝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여기 부위에서 한 장 더 빼시고 여기 부위에서 한 장을 더 빼주셔야 고기를 7장까지 빼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기 받으시면 무조건 포부터 뜨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포 뜨시는 거,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르시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드는 과정 한번 볼까요? 재료 깨끗하게 씻으시고 생강, 너비아니는 생강 안 들어갔는데 제육구이는 생강 들어갑니다. 곱게 다져서 체에 걸러서 생강즙을 내시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포를 뜨시는데, 자, 얘가 처음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4cm에 5cm로 먼저 포를 뜨시되 두들기고 포 뜨면 이상하게 더 넓어져요. 두들기고 칼집 넣어서 충분하게 해주시되, 너비아니 때보다는 조금 덜 들으셔도 돼요. 칼집도 너비아니 때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요? 얘는 등심이니까요. 돼지고기니까요. 돼지고기 등심은 그렇게 질긴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근자근하게 이렇게 두들겨 주셨으면 양념을 만들죠. 자, 우리 고추장 양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장 살짝 넣으셔야 되고, 후추, 참기름, 파, 마늘, 양념 넣으시고 생강즙으로 살짝 농도 맞춰서 고기를 재워 놓으셔야겠죠. 고기를 재워 놓으십니다. 이때 고기가 살짝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늘어나는 거 감안하셔서 너무 커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 처음에 4에 5cm 만드셨으면 칼집 넣고 두들기는 과정에서 아마 5에 6cm로 변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됩니다. 더 크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양념을 만드시고 석쇠에서 얘를 구워 주실 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험장에서는 파마늘 조금 줄이시고 참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 해주시고요. 양념장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양념장을 많이 바르시면 어떻게 되면 이 양념장 때문에 고기가 안 익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적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적게 바르시고 익히고 나서 다시 한번 양념장을 발라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양념장을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덧바르실 때는 참기름 살짝 더 섞어서 얘를 반짝반짝 윤희나게 발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익은지 안 익은지 구분하시려면 눌러도 보셔야 되고요. 눌러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가장자리를 잘라보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저 더 헷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가운데도 잘라보시라고 해요.
가운데 부분은 툭 한번 잘라보시고요. V자로 이렇게 빨로 잘라보시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만약에 안 익게 되면 제출하시고 나서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빵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덮어서 양념장에 바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꼭 확인하시는 거. 제육구이가 나오시면 거의 30%는 실격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꼭 충분하게 익힐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메뉴는 북어구이입니다. 북어구이는 구이 요리 중에서는 저는 제일 조금 쉬운 편이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굽는 시간도 조금 약간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크게 칼질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북어의 이제 성질만 잘 이용하신다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요구 사항부터 먼저 볼게요. 자, 구워진 북어의 길이는 5cm로 하셔야 돼요. 자, 북어를 생긴 거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를 제거하시고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꼬리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불리신 다음에, 저 불리기 전에 자르시면 안 돼요. 불리기 전에 자르시게 되면 형태가 달라집니다. 충분하게 불리시고 나서 여기 머리 부분 6cm, 몸통 부분 6cm, 꼬리 부분은 한 6.5에서 7cm 정도로 해주시면 얘가 익고 나면 5cm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워진 북어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이 5cm로 나눠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장으로 초벌구이를 먼저 합니다. 앞서 봤던 구이 종류는 자, 너비아니하고 제육구이는 어땠어요? 양념에 재워놨다가 구웠어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구이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 종류는 재워놨다 구워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충분하게 부드러워지고 연육 효소에 의해서 고기가 질기지 않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이를 뺀 나머지 여기 한시자격증에서 뭐가 나와요? 북어구이, 더덕구이, 그 다음 생선양념구이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유장으로 먼저 초벌구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 양념에 발라서 구우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완성품은 3개를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한번 머릿속에 기억할게요. 자, 요리 과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북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불려주세요. 특히 여기 꼬리 뼈 있는데 잘 안 부는 거 아시죠? 충분하게 그냥 물에 묻혀 놓으시기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만져가면서 충분하게 불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뜨거운 물 사용하시면 맛이 다 빠지게 돼요. 찬물로 충분하게 불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젖은 행주로 감싸 놓으시는데 이때 껍질이 아래쪽이라야 되는 거. 껍질이 위로 있으면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껍질이 아래쪽으로 가셔서 불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불려지는 동안 다른 요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마늘 곱게 다지시고 양념장 만들어 주시는데, 자, 아까 제가 구이 종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맛있게 만드시려면 설탕도 넉넉하게 드시고 파마늘도 넉넉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조금 줄이시라고 했어요. 파마늘 조금 줄이시고 참기름도 조금 넉넉하게 드셔서 설탕은 조금 줄이시고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양념장 만들자마자 불리는 사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절대 불리지 않아요. 자, 불리는 게 아니라 양념 바르시는 분들 발리지 않아요. 굽고 나서 양념 바를 거예요. 자, 그럼 충분하게 부른 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질해야 되겠죠? 제가시도 비늘어미도 제거하시고 머리도 제거하시고 껍질 쪽에 칼집도 충분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6cm, 여기 6cm, 꼬리 부분 6.5에서 7cm까지 잘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른 북어를 참기름과 간장을 이용해서 먼저 유장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유장 처리는 왜 하냐? 굽는 동안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장을 바르시고 먼저 구워주세요. 충분하게 구워주시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양념 발라서 굽는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없죠. 사실 그렇게 칼질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북어의 손질법만 조금 이해하시고 얘가 껍질이 수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만 조금 이해하신다면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지 않을 메뉴라는 거. 많이 실수하는 거는 북어 불리지 않고 자르시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불리고 손질하자마자 바로 고추장에 바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양념, 유장 처리를 하시고 나서 양념을 구우셔야지 유장 처리 안 하시면 북어가 다 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4편에서 다음 요리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